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 어김없이 중동 소식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리아 드루즈인들 너무나 지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평소에 잘 알 수 없던 그런 존재들인데 최근에 시리아 정권, 구 정권이 붕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에다가 또 플러스해서 유엔군이 있는 골란 고원 쪽으로도 좀 진군, 주둔하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시리아 드루즈인들이 이스라엘 골란 고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언급할 소식은 무엇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발언 철회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논란될 만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철회가 되었는데 어떤 소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서 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바깥으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한 200만 명 좀 되죠. 그 규모의 인구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네겝으로 보낸다든지, 이스라엘 남부에 사막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 이쪽으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시리아는 아니고 이집트, 요르단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얼마 안 돼서 한 달쯤 흘렀죠. 지금 보니까 그 발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은 3월 12일 날 아일랜드 총리를 만났을 때 나온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문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면 있죠? 여러분 보셨겠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는데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고 기자들 질문하세요 하면서 하나 둘씩 질문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온 얘기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추방할 수 없다. 추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가자지구로부터입니다. 자, 아무도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죠. 뭐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완전 사업가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카드가 어떤 거인지 확인하고 내게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카드가 없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너 카드 없잖아. 그러면 나한테 협상할 수 없어. 이런 딱 잘라서 말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 이러한 말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간혹 보면 말이 번복될 수가 있고 혹은 그 발언이 번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속에는 뭔가 의도된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 자체를 통해서 주변에 달라질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건데 아마 이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거는 알자지라 뉴스 거를 영어로 된 것을 좀 중요한 것만 따왔고요. 이번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당시에 가자지구에 실제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가자 주민은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뭐냐? 지금 가자지구 어떻게든 일단은 전쟁 중이고 협상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쟁 끝난 다음에 일단 가자지구가 다 박살난 게 아니냐. 정말 참혹하다. 누가 거기 계속 살고 싶겠냐. 이런 맥락으로 단순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 난민들, 그 주민들이 일단 집은 구해야 되니까
뭐 다른 나라로 일단 임시적으로 살게 해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은 돼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강제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원할 것이다 라고 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까지 지금 이해가 됐던 것이고, 자, 하마스 대변인. 자, 이제 이 하마스 대변인은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냐면요. 트럼프의 발언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 그런 거 철회한다. 네, 그런 식으로 재건을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남아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발언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정부를 얘기한 거겠죠. 극단적인 시오니스트 우파. 하마스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네, 보일 것이고, 사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자, 사실 재작년 10월 7일 전쟁 일으킨 뭐 테러를 이렇게 아주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세력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수석 고문 중 일부는 이러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 목표가 주로 미국의 아랍 동맹국이 가자지구에 대한 전후에 대한 관리 자체에 대한 제한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프레텍스트, 핑계인지, 근데 트럼프로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고 국가와 국가를 대할 때도 뭔가 실리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핑계일지는 좀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무슨 말 하고 싶냐, 자, 이렇게 어떠한 멘트를 합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달라질 행동들, 주위 사람들의 달라질 행동들을 예상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가지는 거죠. 가자지구가 미국 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자극을 받습니다. 누가 받을까요? 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당연히 받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실 이 가자지구의 재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실 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상대는요, 아랍 국가들입니다. 여기 지금 아랍 동맹국 돼 있죠. 즉 뭐냐, 이집트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에게 간접적으로 뭔가 그 나라들이 직접 재건책을 세울 수 있도록, 더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 수단으로서 예전에, 한 달 전에, 야, 미국 우리가 여기 가자지구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당연하겠지만 뭐 아랍 연맹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랍 리그 있죠. 거기에 주요 맹주국이 사실 뭐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나라들은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한 걸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철회시키려면은 진짜 어쩔 수 없죠. 이 사우디나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발벗고 뛸 수밖에 없습니다. 카타르 등 해서. 그래서 재빨리 가자 재건에 대한 방안을 내세워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뭐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튼 이까지 소식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본 뉴스가 되겠습니다. 시리아 드루즈 소식인데요. 가장 최근의 소식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있죠. 카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시리아 드루즈인들을 이스라엘 골란권 영역으로 와서 일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임박해오고 확정 지어가는 뭐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번 소식은 뭐냐면요. 실제로 이 시리아 드루즈인들이 골란 고원 땅을 밟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골란 고원으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건 다르죠. 정말 실제로 액션된 거예요. 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입니다. 100여 명의 시리아 드루즈인 파견단이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골란 고원으로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완전 최근 소식이죠. 100여 명이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파견단 치고도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굴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즈인을 만났을 겁니다. 네, 그 중에 대표라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인
셰이크 모아파크라 부르네요. 모아파크 타리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일단 최소한 피상적으로나마 이 셰이크 모아파크 타리프는요, 현재 이스라엘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접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정부로서도 이 소수민족을 존중한다라는 시그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지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이 시리아 드루진 역시 동족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다르지만요. 그쪽에 있는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다.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지만 곧 만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좀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시리아 드루즈에 있는 오는 일요일부터, 당장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뭐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내일부터 일하러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시리아 드루즈인들이 물론 그 중간에 보안이라든지 어떤 제한 사항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할 겁니다. 이스라엘로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플러스에서 좀 말씀을, 코멘트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JNS라는 그 유대인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드루진 같은 경우는요, 각각 거주하는 정부에게 매우 충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진 역시 이스라엘 정부에 매우 충성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스라엘 정부를 순수하게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드루진들도 엄밀히 말하면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종교적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슬람 쪽입니다.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정부에 좀 협력하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재산과 뭐 여러 가지 살 권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각종 권리들,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시리아 드루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드루즈인도 최소한 알 아사드 정부에 충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탄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시리아 드루즈인들은 또 시리아 전 정부에 충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부가 무너졌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 바뀐 정부에도 충성을 하자라는 쪽이 있고, 그리고 그 새 정부가 하필이면 반군이었을 때, 시리아 내전일 때, 또 그 예전 말하는 거예요. 알 아사드 시기 때 내전 말합니다. 그 반군이 이 드루즈인들을 좀 탄압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의아해하는, 그러니까 시리아 드루즈인도 현재 새 정부에 대해서 충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좀 갈라진 상태죠. 아마 이번에 넘어온 시리아 드루즈인들, 이스라엘 그 통제하는 골란군 영역으로 넘어온 시리아 드루즈인들은 아마 일단 일반적으로는 뭔가 그 시리아 새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무엇보다 동족을 만나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드루즈인들은 IDF와 보안기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위 계급에 진급하기도 했다. 즉 무엇이냐?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소수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소수파는 아랍인입니다. 이스라엘 인구 중에 약 20% 정도가 아랍인이고요. 소수점대까지 가긴 하겠지만요, 아주 소수가 드루즈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들 역시 뭔가 이스라엘 쪽에서 뭔가 기회만 되면은 좀 중요한 요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였고, 탄압되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리아 드루즈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은 새 시리아 지도자에게 경고 한마디 하네요. 알-샤라지 않겠습니까? 시리아 드루즈인에게 해를 입히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요, 지속적으로 이 시리아 새 정부에 대해서도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역시 이 시리아 새 정부가 옛날에 반군이었을 때 알카에다 지부였고요. 그리고 한때 ISIS랑 협력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2016년, 17년 뭐 그때쯤 때는 거의 다 뭐 사라지긴 했지만요. 그 커넥션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2017년, 2016년 이후로도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소수 민족들 그런 존재들을 좀 탄압한 이력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새 시리아 정부가 정말 이슬람 국단주의 이런 것에서 정말 벗어난 존재인지 좀 의아하면서 보고 있고 경계한 입장이란 거죠.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네, 계속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정부는 알-샤라 현재 새 시리아 정부의 지도자와 그 이끄는 반군 현재 시리아의 대세지 않겠습니까? HTS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하디스트에 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HTS는요, 또 배후에 누가 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티르키예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티르키의 사이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가장 간단하죠. 티르키예는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계가 돼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센스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티르키예랑 이스라엘 사이에 비행기는 잘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기 있죠. 네, 항공편 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소식을 2개 알려드렸고요. 시리아 드루즈인들 100여 명의 파견단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골란 고원 쪽으로 들어와서 뭔가 정치인 만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드루즈인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장 그 내일이 되면, 그 일요일 주일이 되면은 이 시리아 드루즈인들은 이스라엘 통제하는 골란 고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을지는 서로 각자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알려진 내용에 대한 간단한 분석 정도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